뉴스브리핑 제작에 도움 주신 분들입니다.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절세의 지혜를 나눠드립니다. 이상회계법인,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30년 손맛 케이터링의 명가 참사랑, 20여 년의 경험과 실력과 노련함 우리들 척추신경원, 홍성구의 뉴스브리핑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로컬 소식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환자 수는 16일 오전 3시 현재 웨스트버지니아주를 제외한 전국에 총 3,802명이 있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사망자는 62명, 완치 판정을 받은 사례도 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 금요일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00억 달러의 연방자금을 주 정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고, 각 주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치료를 담당할 긴급 운영센터를 즉각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해 대규모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로 어제 오후 연방보건부는 10개 주에서 일부 도시들의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어제 오후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국의 2,000개 진료소에 고속 검진기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연방보건복지부의 브렛 주로아 제독은 전국의 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넘쳐날 것과 관련해 우선순위를 지켜달라고 강조했는데요. 최우선순위는 의료 종사자와 응급구조원들이고 그 다음은 65세 이상의 연장자들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newsandpost.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방 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원을 위한 법안을 14일 표결에 붙여 찬성 363표 대 반대 40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코로나19 검진을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과 직원이 500명 미만인 회사의 경우 가족 돌봄 의료 휴가 기간을 유급으로 할 것, 14일간의 유급 병가 제도를 새로 신설할 것, 실업률이 10% 증가한 주에는 휴가 자금을 제공할 것, 저소득 임산부 및 산모에게 제공하는 윅 프로그램에 5억 달러, 비상식량 지원 프로그램에 4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고 무상급식이나 할인급식을 받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재정 지원을 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도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내 이번 주 중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14일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알림이라면서 증상이 있어서 검사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면서 여전히 다른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코로나19나 다른 호흡기 질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면역력이 없습니다. 한번 감염을 이겨냈다가도 또다시 감염되고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이른 사례도 이미 여러 차례 보도된 바 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조지아주 사상 처음으로 지난 13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단체 모임을 재검토하고 가급적이면 취소나 연기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는데요. CDC는 최근 5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를 취소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검진을 한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건당국이 어제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오후 5시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 모두 발언에서 전국의 식품점들은 계속 영업을 할 것이니 사재기를 할 필요가 없다면서 좀 느긋해져라고 말했습니다. 전국적인 식품 공급업체 대표들과 장시간 회의를 가졌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은 월마트 대표 말로는 크리스마스 때보다 더 많이 사가고 있다고 한다면서 식품점이 문을 닫을 일은 없으니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역시 방역을 위해 개장 시간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전국의 모든 식품점들이 문을 열고 영업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소식입니다. 사할린에 거주하는 40세의 나탈리아 씨가 지난 11일 건강하게 12번째 남자아이를 낳았다고 현지 매체인 사할린 이쿠릴 등이 보도했습니다. 학교 교사인 남편과 함께 나탈리아 씨는 구남 3녀를 거느린 대가족을 이루게 됐는데요. 그녀는 아이들 스스로가 어려서부터 서로를 도와가면서 잘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나 사할린주 지방의회 역시 저출산과 인구 유출로 골치를 앓고 있는 중이어서 출산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연준은 15일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현행 1에서 1.25%인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1%포인트 낮춘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또한 연준은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연준은 향후 몇 달 동안 국채를 최소 5천억 달러, 주택저당증권을 최소 2천억 달러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해줬다면서 월가가 환영하고 있고 나 또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우존스 주식은 미국 내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어나면서 며칠 새 20%가량 폭락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자 금요일 하루에만 9%가 반등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연준이 0%까지 금리를 내렸던 것은 경기 침체가 발생한 지난 2008년 12월이었는데요. 당시 초저금리는 2015년 말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 전략가들은 지난 13일 낸 보고서에서 세계 금융시장이 바닥을 찾는 국면에 진입했다며 향후 반등에 대비해 미국 달러화를 팔고 위험 자산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와 위험 자산의 기술적 반등에 힘입어 향후 미국 달러화는 약세가 될 것이라며 미국 달러화는 팔고 유로화와 호주 달러화를 살 것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주요국 통화 대비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95선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레우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각 정당 관계자들을 만나 차기 총리 후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중도정당 청백당의 베니 간츠 대표에게 연립정부 구성권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리블린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간츠 대표와 만나 회동을 가진 직후 리쿠르당과 청백당이 거국내각 구성을 위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는데요. 간츠 대표가 총리 후보로 지명된 뒤에도 네타냐후 총리와 연정 협상을 벌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14년간 총리 자리를 지켜왔던 네타냐후는 최근 비리 혐의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한편 떠오르는 간츠 대표는 군에서 38년간 활동하고 지난 2011에서 2015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을 지낸 직업군인 출신 정치인입니다. 간츠는 안보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신중하고 실용적인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올해 1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중동 평화 구상을 이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신소재공학과 김일두 교수 연구팀이 20번 이상 세탁한 뒤에도 필터 효율이 유지되는 나노섬유 필터를 개발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나노섬유를 십자 모양처럼 직각으로 교차하거나 일렬로 정렬시키는 절연불락 전기방사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은 이 필터를 비누로 20번 이상 손세탁하고 에탄올에 3시간 이상 담가놨는데도 필터 구조가 변하지 않고 초기 성능 대비 94% 수준의 성능이 유지됐다고 밝혔습니다. 필터 2-3개로 한 달 이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작년 2월에 설립된 김일두 연구소에서 이 마스크 필터를 생산하는데요. 하루 평균 1,500장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김 교수는 식약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품화해 양산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 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8일 예배를 강행했던 경기도 성남시의 은혜의 강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46명이나 나왔습니다.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콜센터 관련 확진자 124명에 이어 수도권에서 집단 감염으로는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성남시는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자 지난 1일과 8일 예배에 참석한 신도 135명 전원을 대상으로 15일 검체를 채취해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이 교회는 예배 참석자들을 소독한다며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린 것이 CCTV로 확인됐는데요. 이 분무기를 소독하지 않은 채 다른 예배 참석자들의 입에 계속 뿌리는 모습도 확인돼 감염을 더욱 확산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은혜의 강 교회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자진 폐쇄한 상태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이 지난 2005년 발매돼 희망 가득한 가사 덕분에 사랑받았던 곡 슈퍼스타를 가수 18팀이 한두 소절씩 이어 부른 슈퍼스타 함께 부르기로 리메이크해 오늘 발매했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음원 수익은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전액 기부합니다.
이 곡은 참여 가수들이 각자의 공간에서 녹음하고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뒤 이를 하나로 합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들의 아티스트명은 방과 방을 잇는다라는 뜻으로 방방 프로젝트라 지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에서 시간을 보내는 이가 많아졌지만 사회적 관계는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너에겐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2020년 3월 16일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